내가 좀 뭔가 내 몸이 달라진 것 같다. 약간 저기 야매 아니야? 시작부터 화내지 마시고요.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무한을 이룰 수도 있대. 나 그러면 남자 만나야 돼? 여자와 남자가 갱년기 증상이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마음이 약한 남자들 인사드립니다. 날이 좀 추워지니까 네. 마음이 더 약해지면서 이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느낌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갱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가 아니라 우울증이야. 우울증? 그냥 우울한데 검색을 하면 남자 우울증을 검색했더니 갱년기가 나오는 거지. 궁금한 게 그거야. 우울증과 갱년기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김태민 리포터는 갱년기 같아요. 야. 왜 그런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우울증은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갱년기 증상이 있는가 없는가 요걸 찾아봐야죠. 그래. 자, 그러면 오늘도 마약남 앞으로 온 네. 사연, 요 사연을 통해서 갱년기 맞으신 분의 얘기를 좀 아픔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입니다. 저는 적당한 나이에 취업과 결혼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갖고 뭐 넉넉한 건 아니지만 큰 걱정거리 없이 살아온 저를 주위에서 부러워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제 생활에 만족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의욕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혼자 있고 싶은데 정작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는 기분까지 듭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도 큰 위안이 되지 않아요. 건강은 언제 이렇게 또 망가졌는지 고혈압 약과 위장약까지 달고 삽니다. 체력도 떨어져서 늘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불면증이 심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면 멍한 눈을 가진 한 배불뚝이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조금씩 머리숱이 줄면서 나이도 더 들어 보이고 생기를 찾을 수 없어서 참 우울한데요. 요즘은 정말 이게 내 모습이 맞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도 20대 때는 활기 넘치고 활동적인 청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직장 다니랴, 가족들 부양하랴 이렇게 살려고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왔나 싶고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지는데요. 지금은 친구마저도 만나기가 싫습니다. 귀찮은 거죠.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보면 괜히 초라한 기분만 들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기운만 더 빠집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본 친구가 혹시 갱년기 아니냐며 병원에 가서 호르몬 검사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해봤는데 네. 남성 호르몬 수치가 바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증상 개선을 위해서 남성 호르몬 주사를 권하는데 자존심이 참 상하더군요.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나이에 정말 갱년기가 찾아온 거 맞나요? 한숨과 고민만 늘어갑니다. 40대 중반이 벌써 갱년기 나이예요? 오지요. 아, 진짜요? 오지요. 네. 저의 경우에는 40대 4자를 딱 달면서부터 내가 이전보다 뭔가 달라졌구나. 난 이런 기분을 받았는데 우리 김태문 리포터나 아니면 용경민 아나운서는 그런 경우 없었어요? 내가 좀 뭔가 내 몸이 달라진 것 같다. 맞아요. 기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갱년기야, 갱년기야. 나는 가슴이 커져. 그것도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요? 그럼요. 왜냐면 남성 호르몬 딱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이 쫙 올라가 여자가 되는 거죠. 나 그러면 저기 남자 만나야 돼? 아니 근데 가슴 커지고 몸에 좀 변화 오면 이게 다 갱년기예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우울증도 오고 기력도 떨어지고 하는 우리 갱년기의 증상들이 있는데 그걸 만족시키면 갱년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갱년기가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 이 사회심리학적인 것도 영향을 줘요. 그중에 이제 우리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40대 한 중년 정도가 되면은 생산성을 계속 유지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면서부터는 쫙 침체기가 오면 그거와의 동반된 우울증이 있고 그게 아마 갱년기를 좀 더 이렇게 가속화시킬 수도 있고. 뭐에 대한 생산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심리학적으로 자기가 그 발달 단계에서 한 어떤 목적들이 성취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만약에 좌절됐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침체성이 딱 생기면서 기분이 쭉 가라앉는 거죠. 둘째, 셋째를 더 가져야 되나? 아니 그건 그만 생산하시고요. 상대적으로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확 다운이 될 수는 있겠네요. 이제 갱년기 때 안 그래도 호르몬이 막 불안정한데 그런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아버리면 가라앉는 거죠. 자가 진단하는 게 있어요? 있죠.
그거를 한번 해볼까? 해볼까? 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남성 갱년기를 볼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 이상이 나오면 남성 갱년기다 이렇게 보는데 하나씩 해볼게요. 다 같이 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첫 번째, 성욕 감퇴가 있습니까? 성욕 감퇴. 하나씩 접어봐. 응. 오, 둘만 접었어. 그 다음에 기력이 없습니까?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자, 4번째, 키가 줄었습니까? 자, 5번째,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삶의 즐거움 줄었어.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그거 맞아. 맨날 짜증나. 다 적었네? 저기는 없네 이제 손이. 손이 없어. 발기가 예전보다 덜합니까? 자, 8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듭니까? 일의 수행 능력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다 끝났어요. 끝? 갱년기네. 여기 뭐 이렇게 해골 빠가지고 이런 거 좀 띄워줄 거죠? 아니 근데 여기 앞에 하는 동안 지금 감독님 이러면서 가슴 쓰다가 내리고 막. 아, 본인들 아닌가 봐. 자, 그러면 여자와 남자가 갱년기 증상이 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해요. 여자분들도 갑자기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처럼 이제 성욕 감퇴, 뭐 우울감, 그 다음에 기력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막 짜증나고 비슷한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이 폐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 호르몬 변화가 조금 이렇게 불분명하게 다운되기는 하는데 개인차도 조금 있고, 지금까지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주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실 20대들이랑 비교하면 그 팔팔함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호르몬 검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랬더니 이게 수치가 저 같은 경우에 좀 창피한데 2.4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2.4면? 이 네비도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제 남성 호르몬 주사인데 그거 맞으라고 이제 제 친구네 병원 가서 했는데 자존심 엄청 상해. 아 그게 왜 진짜? 자존심 상해요? 호르몬 주사는 맞으면 올라올 거 아니야. 아, 근데 약에 의존해서 올라간다는 거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거. 남성 호르몬 수치에 대해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2.4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풀이 10이에요. 근데 10을 찍는 남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고요. 김종국 씨가 9.45인가 이래요.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가수 이승환 씨가 0.1점 낮아요. 근데 이승환 씨 나이 아시죠 다들? 그렇죠.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남성성을 좀 다시 극대화시킬 때는 운동은 필요하죠. 이승환 씨는 운동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운동 매일해요. 아 그래요? 웨이트 엄청 해요. 웨이트를?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로운 도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좀 재밌게 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더라. 이 정의 자체가 연령에 따른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결핍 증후군, 이게 원래 갱년기의 정의입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좀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도움은 되는 걸 많이 봤어요. 부작용 없나요?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거 맞으면 또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요. 우리가 여자는 40, 50대 되면은 갱년기가 올 거다. 우리 엄마도 갱년기 오네. 당연시 받아들여. 근데 남자 갱년기라 그러면 왠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식차가 왜 달라요? 그게 이제 이 남성성에 대한 어떤 아직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그걸 이렇게 드러내는 게 사회적으로 아직 바탕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 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남성 우울증이라는 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는 옛날 IMF 때, 한 그때쯤 돼가지고 남자들이 이제 막 실직하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때부터 부각됐던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남자들이 그렇게 우울하다, 갱년기 왔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편화된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창피해하지 말고 남성들이요, 치료받으러 갑시다. 사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 이런 거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뭐 아니 어른들이 왜 이렇게 봄만 오면 꽃핀다고 좋아해? 막 이랬잖아요. 등산 가고. 그래, 근데 요즘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이 갱년기 우울증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더 눈에 담아야지라고 이렇게 다니는 게, 뭐 나이 드신 분들 뭐 등산 가고 하는 거 왜 저렇게 몰려다녀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극복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라서 성적인 부분에서 에너지가 준다는 거를 밝히기가 성적 흥미가 감소했다. 발기가 잘 안 된다. 어때요? 그래? 어. 많이? 많이? 더듬는다. 근데 이게 상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야? 다음 주부터 못 만나는 거죠, 우리 이제? 네, 잠깐만요.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건데. 그러면 한 원장님은 이제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약간 성적인 쓸 데가 없어요. 나 그거 궁금해졌어.
이게 왜 내가 우울하고 갱년기야.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하기가 망설여지는 거지. 이유 없이. 근데 여자 입장에서 어때요? 만약에 남자가 나 갱년기야. 나 많이 우울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가 만약에 아내 입장이면 솔직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덜컥하긴 할 것 같아요. 아니 불쌍해 아니면 버리고 싶어? 반반?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계속 숨기고 점점 막 이렇게 잠자리가 멀어진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저는 얘기하고 같이 해결하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약 먹어야죠. 갱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늘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이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요즘 현대의학의 힘을 잠깐 빌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비뇨의학과라든지 정신의학과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고 이걸 극복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근본적으로 꼭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우리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더욱더 자기 좀 관리도 좀 잘하시고 또 즐겁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열심히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같이 동반돼야 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갱년기는 과정이지 끝이 아닌 거야. 자연스러운 우리의 어떤 인생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더 즐거운 얘기로 찾아뵙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뵐게요.